아나퀘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바보 같은 천사가 악마와 춤추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내 요약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이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새로운 학생인 아쿠츠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시작돼요. 그는 전학생으로 교실에 들어오죠. 하지만 그의 모습에 모두 충격받았어요. 선생님이 아쿠츠가 어렸을 때 실수로 아버지의 헤어 토닉인 줄 알고 썼는데 그게 사실은 제모 크림이었다고 폭로한다. 아야, 아쿠츠는 자신에 대해 슬프게 소개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완전 바보라고 생각하며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갑자기 선생님이 아쿠츠 머리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잡아당겨 보니 그동안 가발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알고 보니 그 녀석은 머리카락이 다 있었다. 선생님은 배신감을 느끼며 정신을 놓는다. 아쿠츠, 완전히 미쳐서 머리카락까지 잡아당기려 해요. 정말 미친 장면이네요. 결국 선생님이 아쿠츠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아쿠츠는 희죽거리며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아쿠츠의 눈길을 끄는데 정말 귀여워요. 그녀가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 순간 아쿠츠는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죠. 쉬는 시간 동안 아쿠츠는 이 여자의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몽상에 빠집니다. 그들이 커플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고백할지 고민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고백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단칼에 거절한다. 그때 유우야라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친구의 민망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거절당한 남자가 헤로드이고 그녀의 이름은 릴리임을 알게 된다. 아쿠츠는 유우야와 친해지기 시작하고 헤롯이 그들에게 릴리의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시킨다. 그들은 그녀도 전학생이라고 말한다. 헤롯은 그녀를 천사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아쿠츠는 그것을 듣고 조금 불편해한다. 헤롯은 아쿠츠가 릴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경고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이미 5번이나 거절당했으니까. 헤롯은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하지만 유야가 말린다. 다른 때 다시 시도하라고 말한다. 아쿠츠는 릴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드는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자신의 마스터 플랜에 딱 맞는 완벽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집에 걸어가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쾅! 그가 그녀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는 묻는다. 이 수상한 골목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길을 좀 잃었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할 말을 잃고 다시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그가 웃기다며 자신도 소개한다. 아쿠츠는 그녀의 찢어진 소매를 보고 충돌했을 때 생긴 것 같다 생각한다. 부드럽게 그녀에게 만회할 방법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리고 귀여운 카드를 내밀며 차 한잔 하자고 부탁한다. 그러자 아쿠츠는 배고픈 개처럼 기회를 잡으며 달려든다. 둘은 혼자 산다는 점에서 친해진다. 하지만 그녀가 길을 건너려 할 때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트럭을 본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변신을 하고 그녀를 구한다. 마치 보스처럼. 그녀는 그에 대해 화가 나고 걱정하며 그의 얼굴을 보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몰래 미소 짓고 있다.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재빨리 그를 끌고 간다. 공원으로 가면서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는 아니, 괜찮아? 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구해준 것에 고마워하며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는 트럭에 치인 것도 살아남다니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쿠츠는 자포자기하며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음을 깨닫지만 릴리가 전혀 겁먹지 않은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고 자신이 개새끼 악마라는 사실을 털어놓아. 그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하는데 지옥이 심각한 공영에 빠졌기 때문이야. 천사들과 힘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들은 게으름 때문에 망하고 있어. 악마들은 정말 게으르거든. 그의 상사는 그에게 강력한 리더를 찾으라고 했어. 그들이 게으른 엉덩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는 릴리에게 그 리더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녀는 아직도 악마가 실제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어서 망설이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친절하고 항상 그녀를 지지해 준다는 생각을 해요. 비록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아쿠츠는 모두가 그녀를 사랑할 거라고 안심시키지만 갑자기 그녀는 그를 묶고 땅에 눕혀버립니다. 아쿠츠는 충격을 받고 릴리는 그를 바보라고 명확히 부릅니다. 그녀는 날개를 펴고
자신이 천사임을 드러냅니다. 정말 천사처럼. 아쿠츠의 마음은 상처받았고 그녀는 그의 반응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는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의 사슬의 강도와 길이를 조절한다. 그녀는 하루에 2마리의 악마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의 눈을 찌르기까지 한다. 그녀는 만남 전에 괴수형 악마와 싸웠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 과정에서 소매가 찢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녀석을 제압하기 전에 완전히 굴욕을 줬다. 아쿠츠는 친구가 굴욕을 당한 것에 몹시 분노하여 원초적인 힘을 끌어내 사슬을 부셔버린다. 그는 릴리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의 탈출 실력에 감탄하며 능숙하게 피한다. 아쿠츠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서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그녀는 다시 사슬로 그를 잡아 올리고 세게 내려쳐서 땅에 꽂아버린다. 그러더니 할퀴는 낫을 꺼내며 그를 끝장내려 하지만 그녀는 변속해서 악마의 계획에 대해 말하면 놓아주겠다고 한다. 아쿠츠는 단호히 말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리리지는 바로 그 순간 그를 끝내려고 준비하지만 그냥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다. 갈고리지만 그녀는 대신 그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아쿠츠에게 신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곧장 위협한다. 그의 사슬에 묶인 모습을 인터넷에 전시하겠다고. 아쿠츠는 다른 선택이 없어서 동의하고 릴리가 이 특별한 목걸이를 꺼낸다. 그는 저항하려 하지만 그녀가 그의 팔을 누르고 그 목걸이를 채운다. 아쿠츠는 자신이 꼼짝 못하고 더 이상 지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이제 아쿠츠는 릴리의 노예가 되었고 그녀는 그를 이용해 사냥할 계획이다. 악마들이지만 그는 아니, 악마들도 도덕 규범이 있어. 그들은 자신을 도운 사람을 배반하지 않아. 하지만 릴리는 그의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아쿠츠는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하며 목걸이를 벗으려고 해. 하지만 그것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어 바닥에 쓰러뜨리지. 릴리는 자신이 그를 사용할 때 그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 목걸이는 그의 모든 힘을 빼앗고 그녀에게 그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 아쿠츠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고 릴리는 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아니면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벌받게 될 거야. 아쿠츠는 자기 몸조차 제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녀는 그에게 말하게 강요한다. 그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도록 그녀는 계속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그녀는 뭐 좀 마실 것 갖다 줘 라고 시키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가 그녀의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상한 포즈를 계속 취하게 된다. 결국 그는 음료수들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한다. 아쿠츠가 그녀가 명령했을 때 가방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음료수를 몸에 숨겨서 따뜻하게 유지했어요.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벌로 그에게 음료를 던졌어요. 잠시 후 아쿠츠가 사라지고 그녀를 위해 엄청난 왕좌를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릴리는 그의 노고에 보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빌어먹을 목걸이 때문에 그는 믿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고 그는 엉덩이 차기를 요청했어요. 릴리는 그 요청에 엄청 부끄러워하지만 보상으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발을 뻗지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한다. 릴리가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아쿠츠는 몸을 되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둘 다 숨을 곳이 있는 골목으로 달려간다. 남들이 보기 싫은 곳에서 숨기 위해. 놀란 후 릴리는 진지하게 그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협박한다. 다시 공공장소에서 민망한 행동을 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쿠츠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는 미친년 도와주기보단 운동하는 게 낫대. 하지만 그녀는 계획이 있다며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설명해. 아쿠츠는 결국 자신도 악마라서 감지할 수 있으니 악마들을 지목하기로 동의해. 릴리는 그걸로 충분하지만 자신에게 정보를 계속 안 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 그녀는 분명히 말하지. 그를 제대로 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쿠츠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10대가 보상으로 무엇을 원할까?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 걸 떠올리기로 결심했죠. 모든 게 차분해 보일 때 그 빌어먹을 경찰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쿠츠는 목걸이 생각에 화가 나서 갑자기 더 이상 그것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는 목에 문신 2개가 있어. 릴리가 이걸 깜빡했는데 그에게 엄청 불편한 일이야. 이 때문에 수영장 가려던 계획이 망가졌지. 아쿠츠는 해야 할 걸 알고 있어. 그 칼날을 없애야 해. 그리고 릴리와 완전히 결판을 내야 해. 한편 릴리는 일일 보고를 하고 있는데 편리하게도 아쿠츠에 대한 언급은 상사들에게 빼먹고 있어. 그녀는 마침내 가치 있는 악마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증명하고 싶어져. 그의 힘을 제어하며 하늘에 계신 상사들에게 실수했음을 보여주는 것. 그들의 목표는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서 유일하게 그들이 동의하는 건 상대방이 실패하게 하는 것뿐이야.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아쿠츠가 리즈 상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 세계로 적응 간다고 말한다. 그녀는 귀신들이 게으르고 엉망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 악마 천사들에게 공격당하니까 그녀는 그들을 동기부여할 카리스마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리즈는 아쿠츠에게 악마들이 천사들에게 당하는 모든 굴욕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가 릴리와 겪어온 일과 꽤 비슷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학급 친구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가짜 배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때 아쿠츠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며 그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갑자기 한 TV 프로그램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음날 아쿠츠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교실에 들어선다.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모두 궁금해야 한다. 알고 보니 아쿠츠는 릴리가 그에게 빠지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녀가 그 빌어먹을 목걸이를 벗도록 설득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는 밤새 패션과 뷰티 잡지들을 공부했어.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 릴리도 쉽지 않지. 릴리가 평소보다 더 아름답고 달콤한 분위기로 들어와서 아쿠츠는 그의 눈을 믿기 힘들어해. 알고 보니 그녀도 같은 프로그램을 받고 같은 미용 루틴을 따라했던 거야. 그래서 계획이 역효과가 났지만 릴리도 그렇게 빛나 보일 줄은 몰랐어. 전체 전략이 둘에게 통하게 되고 둘 다 똑같은 멍청한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돼. 이게 둘 다를 짜증나게 만들고 싸울 준비를 하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종이 울려. 교실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대결은 누가 먼저 상대를 이끌어낼지 겨루는 싸움으로 바뀌어. 릴리는 지우개를 건네며 실수로 손이 닿는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부끄러운 척 행동해.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마법처럼 작동하는 것 같아서 릴리는 선두를 잡았고 아쿠츠의 감정을 건드렸어. 그는 그녀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어. 그는 결심하고 그녀의 머리를 만지며 뭔가 끼어있다고 핑계 삼아 손을 뻗었어. 마치 아쿠츠가 훅을 피하고 바로 그 움직임으로 릴리에게 강력한 주먹을 꽂았어.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릴리는 얼굴을 붉히며 천사에게 도전하는 그를 저주했어. 수업 후 선생님이 릴리에게 서류를 교무실로 가져가라고 하셨어. 그 서류가 무거워 보여서 그녀는 아쿠츠를 바라보며 귀엽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게 아쿠츠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서 마치 얼굴에 주먹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숨을 들이쉬고 소매를 걷어올렸어. 강한 척하며 정맥을 보여줄 핑계를 찾았지. 그리고 와, 릴리가 감탄하고 있어. 그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어.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고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보내게 됐어. 하루 종일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하며 놀기 시작한다. 승부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릴리는 마지막 전략을 꺼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 앞으로 올라갈 때 다음 공격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 계획한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목표를 정하고 일부러 넘어지며 아쿠츠의 가슴에 그대로 떨어진다. 이 카미카제 공격은 온 힘을 다했고 이어서 달콤한 사과로 아쿠츠를 강하게 때렸다. 그녀가 승리를 거머쥔 것 같았지만 선생님이 그들을 막아섰다. 수업 시간에 그들이 난리치며 밀당하는 걸 지긋지긋해 하시던 선생님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휴전을 선언한다. 며칠 후 릴리가 짜증난 표정으로 아쿠츠와의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늦었다고 그에게 크게 소리치지만 갑자기 2명의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순진한 척 하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릴리에게 계속 밀당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자 아쿠츠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서 왜 그녀를 괴롭히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에게 여자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두 바보도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멋지게 등장한 후
아쿠츠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릴리는 기다리게 해서 그를 때린다. 그녀를 훑어보며 그녀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 정말 노력한 걸 알 수 있다. 아쿠츠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녀는 불안해한다. 그것은 또한 첫 데이트 때 그녀가 얼마나 귀여워졌는지 떠올리게 하지만 그녀는 행동한다. 모두 민망해하며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걸이에 힘을 풀어 선생님에게 로맨틱하게 굴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아쿠츠는 그 장면 전체를 상상하며 쓰러져 용서를 구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사진 찍고 있다. 릴리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하고 이제 악마 사냥을 떠날 시간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아쿠츠는 그들이 그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절대 배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쿠츠는 그들이 도대체 왜 거기 있는지 궁금해하고 릴리는 그들이 이야기를 흘린다. 야생개로 의심되는 공격이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피해자는 여성들이었어. 그래서 그녀는 뭔가 악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공격이 일어난 곳들을 표시했고 아쿠츠는 자신의 탐지 능력을 설명했어. 이 능력은 악마의 강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 악마가 힘을 숨기지 않는 한 그는 알아. 그들이 약한 악마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걸. 그녀는 그게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아쿠츠는 엄청 짜증내지만 갑자기 강렬한 에너지를 감지해. 하지만 그것을 은밀히 유지해. 계속 찾고 있는데 완전 실패야. 아쿠츠는 아무도 못 찾거든. 그래서 카페에서 쉬면서 아쿠츠가 딱 말했어. 그녀한테 너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러다 미트볼로 변할 것 같다고. 근데 그녀는 그 말 들으면서 그를 꾸짖기 시작했어. 그가 계속 흔들자 아쿠츠는 다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이번엔 엄청난 악마 수준의 기운이었지. 그는 그녀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직감이 말하길 이상한 악의 기운이 헤로드에게서 나오고 있어. 그는 머리를 부딪히며 순수한 질투심 때문에 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창밖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있고 진정을 시키려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구차한 핑계를 대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속아 넘어가서 릴리가 아쿠츠를 데리고 동네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헤로드가 비밀을 폭로하며 그들이 발견하자마자 달려온 걸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 있어선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화장실 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는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엿볼 때 그녀의 이름이 유유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릴리를 세우라고 바로 부르거든요. 유유카는 릴리가 아쿠츠가 항상 말하는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릴리가 초등학생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 말에 릴리는 상처를 받지만 이제 이 소녀를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히로드가 유유카를 아쿠츠에게 소개하는 동안 릴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중이야. 헤로드는 그녀를 어릴 적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유유카가 바로 잡았어. 내 친구라고 말이야. 릴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라마를 일으키려고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망한 척하며 헤로드가 연달아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다고 연기하는 거지. 심지어 헤로드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게 유유카를 화나게 하고 그녀는 헤로드를 끌어내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 릴리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데 아쿠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불에 기름을 붓지 않아도 돼. 그는 자신이 느낀 것이 정말 헤롯의 질투였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릴리도 기분이 좀 언짢아서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그녀는 만약 그가 악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벌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찾던 악마가 몰래 보고 있다는 것. 그 후 두 사람이 악마를 쫓는 모습을 잠깐 목격하고 릴리는 그를 당황하게 만든 뒤 퇴치하려고 계획하는데 실제로는 아쿠츠가 꾸던 악몽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다음날 릴리는 유유카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유카는 릴리를 초등학생으로 착각한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릴리는 유유카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는 걸 알고 헤로드가 고백한 일을 꺼낸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먼저 사과한다. 유유카는 자신이 헤로드의 여자친구라고 말한 건 그냥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며 옆반에 다닌다며 친구가 되자고 한다. 릴리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유유카가 떠나자
릴리가 엄청 짜증나하며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편 아쿠츠는 악몽을 떠올리며 기분이 다운돼 있다. 그 악마를 퇴치할 때 릴리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 괜찮냐고 묻지만 아쿠츠는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꿈에 자꾸 나타나 잠을 방해하는 나이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 여자가 자꾸 꿈에 나타나 잠을 방해한다는 내용이다. 두 친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궁금해한다. 아쿠츠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하지만 곧 릴리를 생각하며 표정이 완전히 바뀌고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초등학생처럼 굴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들은 또 나이 많은 여자 이야기에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릴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쿠츠는 헤롯이 모든 것에 신경 쓰일지 궁금해하지만 헤롯은 설명해요. 이건 모두 괜찮은 일이에요.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는 조언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일이 잘 풀리더라도 유카가 나타나서 여자들을 겁주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아요. 아쿠츠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자신이 유카와 사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헤로드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릴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한다. 유우카가 점심시간에 나타나면서 유우카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릴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따라주기로 한다. 그녀는 아쿠츠에게 자신이 유우카와 함께 있다고 문자하지만 그 남자는 기절해 있어서 메시지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옷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르기로 하고 유우카는 그것을 완벽한 기회로 삼아 리리를 놀리기 위해 너무 큰 옷을 입혀보게 만든다. 하지만 리리는 속지 않아 유우카의 속임수를 바로 알아채고 반격한다. 허리 날씬한 치마를 건네며 유우카가 갖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걸로 그 말이 유우카를 강하게 찌른다. 계속해서 다른 가게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서로 비꼬며 경쟁한다. 둘이 계속 놀면서 유우카는 리리가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걸 눈치챈다. 그래서 그녀는 릴리가 일찍 떠나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릴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하자 유우카는 포토부스를 가리킨다. 릴리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유우카는 거기서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얼마나 흥분하는지 보고 마음을 바꾼다. 그녀는 릴리의 흥분을 보고 더 놀리고 싶었지만 아쿠츠는 릴리가 보낸 긴급 메시지를 보고 급히 달려간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고 릴리는 사진이 어디에 붙일지 고민하며 흥분하고 있고 그것이 유우카를 남긴다.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깜짝 놀랐어. 유우카는 적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릴리를 초대했다고 인정해. 남자들이 릴리를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 그녀가 자신과 완전히 반대라서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트리나 루즈는 아니야. 또 두 사람이 실제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아. 그리고 릴리는 정말 즐거웠다고 솔직히 말해. 그녀는 헤로드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고 분명히 밝혀 그 말에 유우카는 기뻐하지만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경고해. 그녀도 좋은 점이 많아서 여자로서 말이야. 릴리는 그런 칭찬들을 듣고 나서 유우카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유우카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기 전에 릴리에게 성장약을 건네줘. 릴리는 조금 짜증이 나지만 함께 보낸 하루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해. 돌아가는 길에 릴리는 쿠츠를 만나고 그는 몸이 안 좋아서 메시지를 못 봤다고 설명해. 갑자기 그는 공기 중에 뭔가를 감지하고 릴리도 그것을 느껴서 그에게 그녀를 악매에게 인도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다리 아래에서 쉬고 있는 짐승을 보고 릴리가 그에게 던지려고 다가서는 모습을 본다. 아쿠츠는 숨어 있다.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늑대는 왜 그녀가 자신에게 이리로 오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여성들이 공격당하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그녀가 그를 이기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지만 하는 일은 분홍색 옷을 입는 것뿐이다. 레깅스 그리고 그의 스탯이 실제로 50% 감소한다. 아쿠츠는 이것이 그의 변신인 것을 믿지 못하고 릴리가 그를 찌른다. 그녀는 그의 복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민망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아쿠츠는 늑대를 위로하려 첨언하지만 자신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늑대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지만 아쿠츠는 부인한다. 늑대는 그에게 릴리를 공격하라고 말하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동료 악마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그것에 반대할 수도 없다. 릴리의 요원, 이제 그의 엉덩이를 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 그는 멈추려고 하고 사랑에 대해 떠들기 시작하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싸운다. 아쿠츠는 마이크를 꺼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시 같은 말을 뱉기 시작한다. 그는 각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릴리도 참여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를 만난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쿠츠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내뱉는다. 공격하면서 릴리를 더 화나게 하고 그녀는 계속 공격을 멈추지 못한다. 늑대는 드디어 아쿠츠의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눈물 흘리며 아쿠츠에게 다가가 자책하지 말라고 애원한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때라고 말한다. 릴리는 공격의 이유를 듣고 싶어하고 그는 고백한다. 그는 항상 혼자였지만 어느 날 레깅스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 통제할 수 없었다고. 그 때문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공격했다고. 릴리가 이유에 짜증내지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죄를 정화하기로 결심한다. 늑대는 자신의 친절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인 아쿠츠에게 감사한다. 늑대는 그대로 사라지지만 알고 보니 개로 변해 있었다. 릴리는 그를 사진 찍기 시작하고 동물보호소에 데려간다. 아쿠츠는 그녀가 도깨비를 죽인 줄 알고 혼란스럽지만 릴리가 그의 사악한 생각과 악마의 힘을 봉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를 평범한 동물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만나는 악마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해요. 하지만 다른 천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쿠츠는 싸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의 낮 공격이 모든 게 그의 머릿속 환상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다치지 않게 힘을 감췄다고 해요. 아쿠츠는 그녀가 다른 악마에 대해 생각하며 정말 창피해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보여주며 옷이 망가졌기 때문에 눈썹을 그린 모습을 드러내요. 아쿠츠의 마음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항상 천사들은 무자비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릴리가 특별한 존재인지 궁금해한다. 릴리는 배가 고파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아쿠츠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한다. 아쿠츠는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고백하며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굴지만 그게 조금은 짜증나게 만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그녀에게 세상과도 같다. 모두들 그녀가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야. 누군가 그녀의 본 모습을 본 후 그렇게 말한 건 그날 이후 우리는 릴리를 아쿠츠 위에 몰래 훔쳐보고 입맞추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 갑자기 아쿠츠가 깨어나서 바로 앞에 선 선생님을 보고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화가 난 모습이었지. 그때 아쿠츠는 릴리에게 푹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 집에 돌아오면 계속 그녀 생각에 잠기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치자 릴리라는 걸 알게 됐어. 아쿠츠는 환각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번 문을 열고 닫는다. 그리고 문을 세게 닫아놨다고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서 그녀는 자신의 겨울 교복을 갖다 주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바로 그에게 임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는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잠재 후보자를 찾았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결국 너무 문제아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계속 찾아야 해. 리즈는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하지만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말해. 아쿠츠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긴장돼 있어. 하지만 리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안심시켜줘. 그는 그녀와의 금지된 로맨스를 상상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자기 위해 가져온 침낭을 보여주며 그를 깨워놓아. 왜냐하면 그녀가 잠꼬대를 이상하게 하거든. 다음날 아침 리즈는 아쿠츠에게 아침 식사 후 기차를 타야 한다고 상기시켜줘. 그건 여자들을 골라보는 거야. 어떤 애가 선택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하지만 아쿠츠는 전혀 잘하는 척이 아니어서 항상 거절당하곤 해. 리즈는 그가 얼마나 못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켜서 멋진 여자애를 찾아내게 하려고 해. 그녀는 지구를 떠나서 악마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애를 말이야. 아쿠츠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자에게 수작을 걸려고 하고 자신이 누나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여자는 혹시 몰라서 자신의 번호를 건넨다.
그는 그것을 찾아내고 드디어 그녀의 연락처를 얻는다. 리즈는 그를 칭찬하지만 각 사람마다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나중에 그는 유유카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그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걸 직접 조롱한다. 하지만 그녀는 지루해서 그와 데이트하는 걸 동의한다. 그들은 술집에 가서 주스를 주문하지만 아쿠츠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멍하다. 왜냐하면 리즈는 아무런 가이드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유유카가 릴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녀를 사랑하냐고 묻기 시작한다. 그는 다시 그녀를 생각하고 있고 아쿠츠는 그의 짜증나는 반응을 숨기지 못한다. 유유카는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곧 그녀들은 헤롯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만 아쿠츠는 그녀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확실한 조언을 해준다. 리즈는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라고 말하지만 아쿠츠는 헤롯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즈는 그에게 분명히 말한다. 만약 훈련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상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는 유유카의 팔을 잡아 그녀가 튕겨나가기 전에 멈추게 하고 그녀를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어. 그동안 우리는 릴리가 구역질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녀가 재채기를 할 때 실수로 목걸이의 힘을 작동시키고 있어. 그 후 아쿠츠가 유유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이 나오고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확신시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그녀가 떠나자 리즈가 나타나서 그를 칭찬하며 좋은 일을 했다고 격려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기시킨다. 우리는 릴리가 데이트 도중 칼날을 작동시키는 것을 보고 아쿠츠가 시작한다. 바텐더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리즈가 그를 경고한다. 다시 여자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쿠츠는 릴리가 가장 무작위로 칼날을 작동시킨 것에 대해 욕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릴리에게 그가 임무를 완수할 자질이 있다고 설득한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한다. 아쿠츠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훈련이 사실상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계속 미션을 밀고 나갈 의욕이 넘쳐요. 리리가 그녀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트리나는 귀엽게 보여서 아쿠츠를 설득했어요. 그는 더 순종적이길 원하지만 하지만 이후에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쿠츠가 이상하게 행동하거든요. 리리는 그가 예전보다 더 매력적이고 눈부시게 느껴지면서 그가 자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갑자기 그가 그녀의 뺨을 만지는데 와, 그녀는 미친 듯이 얼굴이 붉어져요. 하지만 그녀가 목걸이를 사용해 짜증을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는 그냥 미소 짓고 넘겨버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무시한 걸 믿을 수 없어서 계획비로 돌입한다. 그녀는 귀엽게 복도를 걸으며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행동하며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야. 아쿠츠는 관심도 없어. 그녀는 뭐야 이게? 하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그녀의 매력에 무감한 것 같다. 그녀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시도해본다. 하지만 머리를 묶든 단추를 하나 더 풀든 아쿠츠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말한다. 머리를 다시 풀다니 안타깝네. 묶었을 때가 훨씬 예뻤다니까. 그 말에 그녀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긴장해서 자신이 그의 함정에 빠진 걸 탓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쿠츠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녀는 행동에 나서요. 닌자처럼 벽을 달려가더니 아쿠츠에게 몸을 던져요. 사고인 척하면서 그를 이용해 넘어지는 충격을 막죠. 하지만 이게 웬걸, 계획이 역효과를 낳아요. 아쿠츠가 공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쿠츠가 자신을 과소평가한 걸 비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너무 창피해서 그냥 도망가고 싶지만 아쿠츠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는 먼저 그녀를 치료실로 데려가려 해요. 나중에 우리는 아쿠츠가 혼자 쉴 때를 보게 되는데 계획이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요. 한편 리즈는 아쿠츠의 진행 상황을 생각하며 더 자주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해요.
그녀는 핵심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장을 시도해봐요. 하지만 제기랄, 누군가 그녀를 목격하고 엄청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릴리가 다시 등장해서 아쿠츠의 물병에서 물을 마시며 간접 키스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통했어요. 아쿠츠도 영향을 받고 릴리는 그의 웃음기를 봐요.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완벽히 꾸민 것임을 깨달아요. 그는 그녀에게 계속 마시라고 강요하지만 그녀는 안 받아들여요. 그녀는 마지막 위험한 술을 꺼내든다. 그녀는 병을 공중에 던지고 사슬로 잘라내며 온몸이 흠뻑 젖는다. 이걸 최후의 일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쿠츠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바로 재킷을 건네며 추위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 이제 릴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더니 유유코가 나타나고 릴리는 조언을 구한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니까. 유유코는 잠깐 생각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릴리에게 그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그 부우수 아쿠츠는 우리가 만날까 아니면 뭐 그런 건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릴리는 계획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요리해서 보상하려고 한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가고 아쿠츠는 그녀의 집에 있는 게 긴장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상하게 굴지 말라고 하고 제법 멋지게 앞치마를 입은 그녀를 보고 그는 생각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아쿠츠는 그녀에게 다른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릴리는 속옷이 보이도록 옷을 입고 있다고 밝혀준다. 음식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게 나왔다. 이 맛에 완전히 빠져서 멈추지 못하고 있다. 릴리는 자신이 파스타 요리에 능숙하며 정말 좋아해서 오늘만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다고 한다. 오늘 하루를 위해 다양한 종류를 만든 거다. 평소에는 주중에 엄청 많은 파스타를 먹지만 아쿠츠는 그녀가 좀 더 다양한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쿠츠가 보통 무엇을 먹는지 묻지만 그가 언급하는 건 고추뿐이다. 릴리는 요리가 아니라 재료에 대해 묻고 있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고추가 메인 요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고 잠시 경쟁을 잇고 권투 선수처럼 장갑을 벗는다. 데이트는 계속되고 다음 단계는 디저트를 기다리며 영화를 보는 것이다. 아쿠츠는 자신이 본 액션 영화를 보고 싶어봐 하지만 릴리는 그 영화에 버그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 다툰다. 아쿠츠는 릴리의 약점을 발견해서 웃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로맨틱 영화를 보기로 한다. 릴리는 영화에 푹 빠져서 가까이서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쿠츠는 생각이 산만해진다. 너무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서 특히 등장인물들이 키스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다. 그는 영화를 보면서 어색함을 느끼고 왜 릴리가 이런 영화를 골랐는지 궁금해하게 한다. 하지만 정말 그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장면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어색해진다. 릴리가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아쿠츠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아쿠츠가 그녀를 잡으려고 하지만 둘 다 넘어지면서 완벽한 순간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고 아쿠츠는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제기랄 릴리의 알람이 울려서 모든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릴리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며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있다. 아쿠츠가 시간이 늦어서 가야 한다고 말해. 알고 보니 알람은 릴리가 상사들에게 일일 보고를 하기 위한 거였어. 하지만 보고를 마친 후에도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처음이니까. 한편 아쿠츠는 집으로 향하면서 그녀가 천사 같고 정말 귀엽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 그의 심장도 진정되지 않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닫게 돼. 다음 날 릴리는 그 일이 있은 후 잠을 못 자서 수업 중에 몹시 졸려하고 아쿠츠를 보니 그도 같은 처지야. 결국 릴리는 기절하고 공원에서 꿈속에서도 아쿠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는 마치 데이트 게임 캐릭터처럼 나타나고 릴리는 빨리 깨어나고 싶어 게임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해. 하지만 오직 아쿠츠의 대머리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나타나. 그녀는 옵션을 읽을 수 없어서 이게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릴리는 어쨌든 하나를 눌러보지만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쿠츠가 계속 복제되기 시작하거든요. 한편 진짜 아쿠츠는 그녀가 자는 모습을 궁금해하지만
그녀의 악몽 같은 표정에 겁을 먹고 물러나요. 그래서 본 적 없던 척하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후 릴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게임에서 진전을 이루게 돼요. 데이트 이벤트만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고 싶은지 아니면 아니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녀가 들떠 있어서 아쿠츠와 데이트를 할 생각에 들떠 있기 때문이지. 그녀는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심지어 현실에서도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 꿈은 계속되고 우리는 릴리가 긴장하는 모습을 봐. 그녀는 아쿠츠를 바라보지만 갑자기 그는 솔직하게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눈을 감아달라고 해.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는데 그녀의 선택에 따라 키스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녀는 멈춰서서 이 선택들이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무라이가 나타나 아쿠츠를 데리고 지옥으로 돌아간다. 아쿠츠는 죽기 시작하며 적어도 그녀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행복해야 한다. 데이트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릴리는 감정에 휩싸인다. 갑자기 그녀는 깨어나고 아쿠츠와 유유코가 서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그녀가 고통받는 것 같아서 걱정한다. 릴리는 그녀를 보며 약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아쿠츠와 유유코는 그에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한다. 그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쉴 수 있게 하고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나서 최근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쿠츠가 찾아와서 그녀를 확인하러 온다. 그녀는 긴장해서 계속 자는 척하며 그를 피하려 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유혹하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한다.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그가 악마라는 사실을 빨리 상기시킨다. 그녀는 솔직하게 그에게 그녀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우리는 그가 넥타이를 푸는 모습을 본다. 릴리는 그의 가슴을 잠깐 보고 금세 숨으며 그가 자고 있는 그녀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사슬로 그를 묶는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럴 만하다고 말한다. 아쿠츠는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설명한다. 그저 그녀에게 부탁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문신을 지워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야 목욕탕에 갈 수 있으니까. 리리는 그의 임무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아쿠츠는 설명한다. 그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그녀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타투를 지우려고 결심한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디선가 도끼를 든 소녀가 나타나 아쿠츠를 공격한다. 그는 가까스로 도망치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릴리가 자신이 그녀의 아바타이며 반악마 무기라고 설명한다. 그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그의 봉인 속에 숨겨놓았다고 한다. 우연히 풀려난 것 같은데 그 후 그녀는 릴리도 공격한다. 다행히 릴리는 피할 수 있었다. 왜 악마들만 쫓아야 하는데 자신을 공격하는지 의아해한다. 릴리는 아마도 오랫동안 악마의 몸에 갇혀있어 오작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악마의 몸에 갇혀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선생님이 이 모든 난리를 듣고 나타난다. 그가 다음 목표가 되지만 릴리와 아쿠츠가 나서서 그를 구해낸다. 릴리가 사슬로 아바타를 제압한다. 그리고 바로 벽에 내던진다. 그녀는 아쿠츠에게 선생님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아니, 못 피할 것 같아 하며 죽은 척한다. 아쿠츠는 그가 완전히 괜찮다는 걸 눈치채지만 영희 실력에 감동받는다. 릴리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며 사슬로 선생님을 끌고 간다. 그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마당으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 아바타가 열린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릴리는 사슬로 장벽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릴리와 아쿠츠가 힘을 합쳐 그녀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사슬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고 릴리의 놀라움은 그녀의 아바타가 평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보면 문신을 보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쿠츠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를 혼자 상대할 수 없는데 그녀는 바로 그를 차버립니다. 아쿠츠는 릴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마크로 인해 희망을 잃은 그녀를 보고 있다. 아쿠츠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서며 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그들 둘 다 지상에서 임무가 있으니 임무를 끝내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릴리는 마크를 보고 싸울 의지를 잃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목적을 상기시켜야 했던 악마가 놀라울 뿐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릴리는 의지를 되찾고 계획을 세우며 아쿠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바타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가 그녀를 방해하는 동안 그녀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쿠츠는 멋진 움직임을 선보이며 땅을 강타해 먼지 스크린을 만들어내고 그에게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준다. 그는 도끼에 베이지만 사실 그것은 릴리의 사슬로 만든 발톱이었다. 그는 릴리가 등 뒤에 봉인을 풀 수 있도록 버티게 하고 갑자기 많은 뱀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릴리는 마지막 힘을 다 써서 뱀들을 제거한다. 아바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쿠츠는 몸이 무거워진다. 릴리는 자신의 힘을 봉인하지 않았더라면 싸움이 더 쉬웠을 거라고 인정하며 그 점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만다. 책임이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릴리의 흥미를 느끼며 그녀가 원래부터 이렇게 강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을 보내 더 조사를 하도록 결정한다. 밤이 되자 아쿠츠가 릴리를 돌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막 하려는 찰나에 떠나 릴리 그를 붙잡고 뛰지 말라고 말해. 아쿠츠는 그녀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그녀가 밤새 머물길 원하는 건지 궁금해한다. 아쿠츠는 릴리의 손이 떨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녀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칼라를 바꿀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바타가 조종되고 있다고 언급했던 걸 기억하며 천국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천사를 도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차라리 그녀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그녀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나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해. 그 사람은 정확히 아쿠츠와 닮았어. 아쿠츠는 도대체 넌 누구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자신도 아쿠츠라고 밝히지. 아쿠츠는 혼란스러워지고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해. 그는 아쿠츠가 단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쿠츠가 악마라는 걸 기억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릴리는 천사니까 적을 돕는 데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 그 녀석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쿠츠는 그 말에 완전히 당황해. 아쿠츠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녀석은 아쿠츠에 대해 다 알고 있어. 그는 아쿠츠에게 화내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실제로 릴리가 그에게 머물라고 부탁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거든. 아쿠츠는 그녀가 그냥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도플갱어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 리리가 그에게도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리리가 침대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쿠츠는 그녀의 귀여운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눈이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건 사실 선생님이었어요. 둘 다 놀라서 공격당했어요. 그 후 리리가 깨어나서 이미 집에 돌아왔다는 걸 깨닫고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쿠츠가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쿠츠를 봤어요. 그는 선생님과의 만남 후에 울고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의 방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까 말했던 말을 기억하고 모두 민망해하며 잠자는 척하며 말을 했던 자신을 자책한다. 그녀는 그의 기억을 지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그의 손에 난 자국을 보고 전투 중 그가 다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는 그가 다쳐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쳤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손을 치료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왜 그가 그녀를 구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냥 가버렸는데도 그녀는 어쨌든 그에게 고마워해요. 아쿠츠가 뭐라고 중얼거리자 그녀는 단호하게 그에게 보상을 주지 않겠다고 소리쳐요. 하지만 그녀는 잘 끝낸 일 8건마다 안아주기로 약속한 것을 떠올려요. 그저 농담이었기에 긴장되지만 그가 한 일은 1000번의 좋은 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가 잘했다고 말하고 아쿠츠가 안아주기라는 말을 꺼내요. 그래서 그녀는 조금 당황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걸 처음 꺼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다.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그에게 안아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쿠츠는 아직 자고 있어서 지금은 안아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렇다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 묻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게 더 난처할 테니까. 그래서 릴리는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 한편 아쿠츠는 선생님이 꿈꾸고 있는데 그녀는 여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중이야. 선생님은 그에게 여자를 얻고 싶다면 그녀들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그는 아쿠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아쿠츠도 시도하는데 결국 잠자면서 말하게 돼. 릴리는 그가 잠에서도 그녀를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는 거야. 좋아. 이 폰 끝내자고. 그녀는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완벽한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민망한 분위기 때문에 온몸이 달아오른 상태예요. 그가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그녀를 안아줘요. 그녀는 깜짝 놀라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의 손이 떨고 있다는 걸 보고 깨달아요. 그가 거의 죽을 뻔한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녀도 그를 감싸 안아 진정시키고 안기는 게 정말 기분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의 칼날을 고치지 잊었다는 걸 떠올리며 그래서 그녀는 그의 보상으로 색깔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리리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곧 그녀는 창문에 붙은 아쿠츠의 전부를 발견한다. 그는 돈이 없어서 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쪽지를 남기며 그녀는 그가 어떻게 집으로 데려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팔에 안겨 있었던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시 겁에 질린다. 다음날 아침 아쿠츠는 사슬에 묶인 채 깨어난다. 그는 간신히 풀려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의 손에 감긴 붕대를 보고 릴리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챈다. 릴리가 깨어나자 아쿠스가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기분이 어떤지 묻지만 그녀는 악마의 걱정은 필요 없다고 확신시켜준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왜 그가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아침을 준비한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왜 그랬는지 묻지만 아쿠스는 손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그의 명예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한다. 그녀에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릴리는 그가 음식을 잡기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그녀는 먹여줄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는 입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숨긴다. 아쿠츠는 피망이 많다고 말하지만 릴리는 바로잡는다. 자신이 피망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들은 학교 준비를 하고 있고 릴리는 아쿠츠가 오늘 멋져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할 때 릴리가 모두 혼란스러워하자 그는 첫 수업을 빼먹고 샤워를 해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릴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아쿠츠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가 그냥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의 칼라가 폭발했을 거라고 말하지. 그 말에 아쿠츠는 충격을 받지. 하지만 릴리는 그냥 그를 놀린 것뿐이라고 밝히고 아쿠츠는 화가 나지.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말하며 비밀을 털어놓아. 그가 기절에 뒤담는 사이에 그의 칼날을 바꿨다는 것을 아쿠츠는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재빨리 릴리에게 감사를 표한다. 드디어 수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갑자기 유유카와 헤로드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온 밤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기 시작한다. 내 요약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 구독 버튼 누르는 것과 좋아요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